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의 돌격 앞으로 명령이 떨어지자 민주당과 법무부가 거침없이 돌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전 국회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수적 우세를 앞세워 당초 예정된 낙태죄 관련 공청회를 미룬 채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서 2시간여 만에 속전속결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밀어붙였습니다. 공수처법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서 9일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위한 사전작업은 모두 마친 셈입니다. 법무부도 11일 오전 10시 30분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위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그러나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명단 공개 요구는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권 전체가 군사작전하듯이 미리 짜놓은 시나리오에 따라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와 윤 총장 해임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은 엊그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해 오던 이른바 윤추 갈등과 관련해서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서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습니다. 윤추 갈등이 1년여 계속되는 동안 수수방관하던 문 대통령이 콘크리트 벽이라는 지지율 40%가 무너지면서 급락하자 처음으로 사과를 하면서 민심 수습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을 사과라고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애매하기 짝이 없는 사과입니다. 사과는 진정성이 있어야 하고 누가 누구에게 왜 사과를 하는지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국민에게 사과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는 문재인 지지층 이른바 문파 대깨문을 향한 사과가 아닌가 합니다. 지지층의 기대에 부응해서 윤석열도 단칼에 잘라내고 공수처법도 압도적으로 밀어준 원내 의석으로 밀어붙였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메시지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절대적인 지지층인 호남과 40대가 돌아서고 진보층의 이탈이 늘어난 이유를 부동산 정책의 실패와 세금 폭탄, 권력에 취한 집권 세력의 오만, 특히 추미애 장관의 아나무인 행태 때문이라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력 폭주, 입법 폭주, 정책 실패로 인해서 민심이 등을 돌렸는데도 이에 대한 반성보다는 엉뚱하게 폭주 열차를 더 세게 몰아서 보수 우파 반대 세력이 끽소리도 못하게 하지 않아서 지지층이 돌아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 메시지의 방점은 사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법 처리, 윤석열 징계 문제에서 물러서지 않겠다, 정면 돌파하겠다는 데 있습니다. 먼저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은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에 대한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기회를 맞이했다.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라고 경강부회식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의 활용점정이라고 할 수 있는 공수처법을 민주당이 무슨 수를 쓰든 통과시키라는 돌격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측근인사의 의문의 죽음 등 이딴 악재로 대권 과도에 먹구름이 잔뜩 낀 이낙연 대표도 공수처법 처리의 총대를 메고 나섰습니다. 대표가 모든 책임을 지고 공수처법 등 개혁 입법을 반드시 처리해서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실은 국민이 아니라 문재인과 대깨문에게 충성심을 과시해서 지지율 반등을 꾀하겠다는 속셈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패스트트랙법 강행 처리 때 공수처장 선출에 대한 야당의 비토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공수처법은 절대 게슈타포법이 아니라고 수도 없이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버리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앉혀서 정권비리 수사를 틀어막고 검찰과 법원을 완전히 권력의 수중에 넣고 더 이상 권력에 대들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검은 속셈을 드러낸 것입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도 단 3차례 하고 일방적으로 중단을 선언해 버렸습니다. 원내대표 접촉에서도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수락할 수 있는 법관이나 중립적 인물을 7, 8명 제시해 달라고 해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명단을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접촉을 해보니 다들 원치 않는다고 하면서 비토를 놔버렸습니다. 그래서 주호영 대표가 현 정권에서 중용했던 법조인 2명을 제시했는데도 또 당사자들이 탐탁지 않아 한다고 사실상 거부했다고 합니다. 주 대표는 윤석열 트라우마가 있는 여권 핵심부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자기 사람을 임명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문 대통령의 마음은 벌써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버리는 쪽으로 정해졌고 아무런 재량권이 없는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청와대 여의도 출장 속격인 민주당은 대통령의 명령이 떨어지자 지금 물불 가리지 않고 오늘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문 대통령이 주장하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고 권력기관의 정치적 독립이고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삼겠다는 협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안위와 재집권을 위해서 국민과 법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제왕이자 민주주의는 문주주의, 대한민국은 대한문국이 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에서 결코 자유스러울 수 없습니다. 둘째, 문추 갈등에 대해서도 대다수 국민과 언론이 정치적 해법을 주문했지만 거부했습니다.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길 희망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정치적 수습보다 추미애가 임명한 징계위원들을 앞장 세워서 징계위에서 법적으로 윤 총장 찍어내기를 매듭 짓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금의 혼란이 오래 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진통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최고위 간부인 9명의 고검장 1000원과 평검사 99%가 반대하는 추미애의 일방적이고 위법부당한 윤 총장 직무정지 및 징계 반대를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 저항에 밀리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법 처리에 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의 본질적인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항의 핵심은 권력 비리를 수사한다고 윤 총장을 강제로 쫓아내려는 추미애의 막무가내식 폭주에 반대한 것입니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외면하고 권력의 애완견, 호위무사로 만들려는 행태에 반기를 들고 나선 것입니다. 물론 그 뒤에는 침묵을 지키고 있는 문 대통령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삼척 동자도 알고 있습니다. 검찰뿐 아니라 법무부 감찰위원회, 행정법원도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았다고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국민 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리아 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 조사에서도 윤추 갈등은 추미애 책임 39%, 윤석열 책임 18%로 나왔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윤추 갈등 해결 방안으로 추미애 사퇴 44.3%, 윤석열만 사퇴 30.8%로 나왔습니다. 누가 잘못했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며 누가 퇴출돼야 하는지는 명백해졌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징계의 핵심 사안인 판사 사찰 문제에 대해서도 당사자인 판사들이 사찰 문건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열린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에서 친문 판사들이 판사 사찰 문제를 토의 안건에 올리려고 강력히 밀어붙였지만 실전실패를 당했습니다. 원안이 부결되자 6번의 수정안을 제시해서 표결에 붙였으나 모두 부결되었습니다. 182대 18의 완패입니다. 친문 판사들이 완패를 당한 것이 아니라 추미애, 문재인이 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판사들조차 사찰 문건이 아니라는데 공판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만든 판사 성향 자료를 사찰 문건으로 둔갑시켜서 윤 총장 찍어내기 징계의 구실로 삼고 있으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징계 자체가 원천적으로 잘못되었는데 문 대통령은 절차적 정당성 운운하면서 말장난을 하고 권력기관의 정치적 독립을 주장하고 있으니 속아 웃을 노릇입니다.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친문 핵심 인사들의 비리 수사를 막고 울산 사건, 월성 1호기 사건 수사가 청와대 몸통 수사로 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윤석열을 쫓아내기 위한 정치 공작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길을 두고 산으로 가서는 해법이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여기서 물러서면 다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만약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하고 윤 총장 해임을 강행한 뒤 밀어닥칠 후폭풍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성난 민심의 쓰나미가 몰려올지도 모릅니다. 유신 정권 말기 당시 김영삼 신민당 총재 국회 제명 후 어떤 파국을 맞았는지 반면교사로 삼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기어이 파국을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돌격 명령을 취소하고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 자신과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을 위해서 다시 한번 폭주 열차를 멈춰주시길 간곡히 촉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